261회 쇼토쿠 태자와 다이카 계신. 우선 일본 역사학자가 쓴 원문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토쿠 태자 593년에서 622년. 쇼토쿠 태자가 스이코 천황의 세쇼가 된 것은 593년의 일이라고 전해진다. 스이코 천황은 태자의 숙모이고 일본 최초의 여제이다. 쇼토쿠 태자는 생후 4개월에 말을 하기 시작하고 10명과 동시에 대화가 가능했다는 전설을 가진 인물이다. 정말로 대단하지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표와 시대적인 인물들 그리고 사서의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고 정리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절차로 그 과정에서 조작의 실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지 않았던 역사를 조작해서 덧붙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시기에 내용을 첨부시켜서 붙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조작의 실수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독자분들은 제 말의 의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607년에 견수사 오노노 이모코의 파견도 천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외교 전략이었다. 해 뜨는 곳에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천자의 글을 보낸다는 국서는 유명하다. 이를 본 수양제는 무례한 구절에 경로했으나 일본에 답례사를 보냈다. 한반도의 고구려를 견제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기의 문장 중 천황, 견수사, 고구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천황, 환웅천황의 신시개천 이후 천황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장소가 역사 속의 경주, 남양, 남원, 남평 등의 지명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곳이 나라의 근본인 일본이기도 합니다. 천황, 천황이란 속세의 왕이 아닌 손왕 법왕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처선의 중심인 조선입니다. 우리의 역사인 천하의 중심 비단금자 금송천조와 천황님의 역사를 조작해서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역사로 탈바꿈시킨 것이 현재의 일본서기이며 북경의 자금성입니다. 현재의 일본서기와 신라의 역사에는 여자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서기와 신라의 역사 무대가 동일하게 천황님이 기졌던 경주였던 것입니다. 즉 일본서기와 신라의 역사가 전부 조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견수사, 옛날 정치의 수장인 왕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손왕 법왕인 천황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천황님의 인가를 받은 천자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천자를 임명하는 봉선의 주체가 천황이기 때문입니다.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누가 일본 역사의 존재 천황, 천자를 봉선했다는 것이죠. 견수사란 한양장한 관중의 촉인 수원을 기반으로 했던 황제국 수나라의 경주의 제국들이 신하를 박인했던 것을 현재의 일본 열도에서 현 중국으로 신하를 박인했던 것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작된 일본서기의 롤 모델이 바로 천황님이 기졌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경주의 신하가 지금 거리에 촉을 기반으로 했던 황제국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을 현재의 일본에서 중국으로 사행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가 고직국이고 조선으로 이곳에 또한 일본의 롤 모델인 경주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이카 계신. 우선 다이카 계신에 대한 일본 역사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데타로 고토쿠 천황이 즉위하고 나카노우의 황자는 황태자가 되었다. 오미와 오무라지를 제를 폐지하고 좌대신과 우대신을 신설하였으며 카마타라는 천황의 보좌역인 내신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말 나니와인 오사카로 전도를 강행했다. 자연히 지원이 강한 호족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다음에 나카노우의 황자는 신정부의 기본 방침인 계신의 조를 발표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다이카 계신은 과연 어떠한 역사를 훔쳐다가 조작한 것일까요? 바로 정관의 지혜입니다. 동시대의 중국 당나라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현무문의 변. 다이카 계신에 나오는 쿠데타의 원소재가 바로 현무문의 변입니다. 진왕 이세민의 권세는 점점 커졌고 인기 또한 높아졌다. 이것을 불안하게 여긴 형이자 황태자인 이건성과 막내 동생인 지왕 이용길은 이세민을 죽일 모책을 세우고 급히 자신들 계파의 대신들을 불렀다. 626년 이세민은 부왕 이온을 아련하여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러 모함한다고 아뢰었고 이온은 지체 없이 그들을 자신의 황궁으로 불렀다. 그들이 황궁의 현무문으로 들어온 순간 매복한 이세민의 군사들이 이건성과 이용길에게 화살을 마구 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현무문의 변이다. 3일 뒤에 이온은 할 수 없이 이세민을 황태자로 삼고 2개월 뒤에 그에게 양위하였다. 이가 바로 당나라 제2대 황제인 태종이다. 진왕 이세민이 권력 장악을 위해 형제들을 죽인 것이 현무문의 변입니다. 이 현무문의 변이 바로 다이카에 계신 이전의 쿠데타였습니다. 정관의 치. 자, 그러면 다이카 계신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다이카 계신이란 정관의 치를 변조시켜 이입했던 것입니다. 이세민은 황제에 오르고 나서 농민들에게 균등히 토지를 나누어 주어 조용조 제도로 세금을 걷었다. 이 제도는 토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의 공물을 바치고 1년 중 20일을 국가를 위해 일하며 직물 등을 바치게 하는 제도로서 국가는 풍족해지고 민생은 안정되었다. 또한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했고 군사 제도는 부병제인 징병제로 택하였다. 630년에 이세민은 동동고를 정벌하여 탱그리 각한 즉 천하의 각한 중에 칸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중앙아시아도 정복해 당의 영토를 이전 왕조의 2배의 수치로 넓혔다. 쿠데타로 황제가 되었지만 당태종 이세민이 정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관의 치를 훔쳐다가 자신들의 역사로 조작한 것이 바로 다이카 계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일본서기의 정체를 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 번 책을 참조 바랍니다.